저는 정분자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죠. 아들 민재가 33살인데 그놈이 어제 갑자기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밥 먹다가 갑자기 하는 소리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한 1년 정도요. 그럼 언제 데려와? 엄마가 한번 봐야지. 그런데 민재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유리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 사정이 뭔데? 그냥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온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싶어서 참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민재도 평소와 달리 말을 아끼는 것 같고 유리라는 그 애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다음날 동네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요즘 며느리들이 다 이런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민재가 결혼한다는데 그 애가 한 번도 집에 인사 안 왔어. 친구들도 좀 의아해했지만 곧 이해해주더라고요. 분자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옛날처럼 딱딱하지 않고. 그래도 결혼하는데. 아이고, 요즘은 저런 것도 다 이해해줘야 하나 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나 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했어요. 민재 눈빛도 예전과 달랐고 유리 이야기만 나오면 뭔가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날 밤에 민재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유리 씨가 하는 일이 뭔데? 식당 운영해요.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나중에라고 하네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인사도 안 오는지, 민재는 왜 그렇게 감싸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민재가 유리가 운영하는 식당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결심했어요. 몰래 가서 한번 보자고요. 엄마가 직접 가면 유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민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애가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어요.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예의도 모르나 싶어서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오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요. 혹시 민재한테 들킬까봐 평소와 다르게 모자도 눌러 쓰고 갔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고 했죠. 식당에 도착해서 보니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유리네 집밥이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손님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유리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는데 얼굴은 꽤 단정해 보였어요. 바로 유리였겠죠. 민재가 예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 명이요. 유리는 저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해줬습니다. 목소리도 조용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님들한테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서빙을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로페셔널한 친절함 같았달까요? 저는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유리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테이블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이랑 농담을 주고받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정체불명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리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곧바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못 알아본 척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상하네. 나를 알아본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진이라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정말 찝찝했어요. 김치찌개는 맛있었습니다. 정말 집에서 끓인 것처럼 구수하고 진했어요. 하지만 유리의 그 묘한 반응 때문에 음식 맛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유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금액을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카드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그런데 유리가 제 카드를 받으면서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몇 초 동안 말없이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정분자 씨세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제 이름을 들었을까요? 민재한테 들었나 싶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들켰나 싶기도 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미리 말해뒀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런데 왜요? 제가 대답하자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 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산기를 다시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네요. 예, 계산은 안 받을게요. 오늘 식사 잘하셨죠? 저는 정말 멍해졌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손님이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하고 갑자기 인사는 왜 그렇게 깊게 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주변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표정으로요. 아니에요. 제가 먹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죠.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리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제 카드를 다시 저한테 밀어주더라고요. 억지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표정도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왜 이러는 거죠? 민재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인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모르는 척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 씨, 저 좀 아세요? 제가 물어보자 유리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은 분 같아서요. 좋은 분 같아서 공짜로 밥을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유리 표정도 이상했고요. 뭔가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도 하고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계산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유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면서도 계속 인사를 했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유리가 유리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왜 유리가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깊게 인사를 했을까요? 민재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유리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고 둘 다 뭔가 저한테 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손도 계속 떨리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유리의 그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리의 그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민재가 저녁 7시쯤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좀 늦었어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오늘 유리네 식당에 갔다 왔어. 민재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거기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궁금해서 갔는데 그 애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유리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왜 갑자기 인사를 깊게 했는지, 왜 돈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괜히 찾아가서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요. 사람 불편하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유리가 예민한 애라서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민한 애라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재 말투도 평소와 달랐고요.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인사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엄마는 요즘 세상을 몰라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민재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유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유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민재야, 너 왜 이래? 엄마가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성급해요. 유리는 정말 좋은 애인데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그냥 시간을 좀 주세요. 유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준비요? 1년이나 사귀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민재가 왜 이렇게 유리를 감싸는지, 왜 저한테는 짜증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이상하다. 왜 그의 편만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이상해. 그 여자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왜, 또 뭔 일이야?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공짜로 밥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인사도 이상하게 깊게 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며느리가 착한 건 좋은 일이지. 아냐, 뭔가 이상해. 그리고 민재도 이상해. 왜 그렇게 감싸는지. 친구들은 제 말을 들어주긴 했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분자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러냐. 한번 만나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니까.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저는 친구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답답했어요. 정말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리의 그 이상한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이웃들을 만나봤어요. 혹시 유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분자야. 어디 가는 길이야? 그냥 산책하는 길이에요. 할머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저는 김할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유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30살 정도 되는 여자인데요. 유리? 어디 사는 유리? 저희 동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애예요. 김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그 애가 옛날에 보육원에 있던 애인가? 보육원이요? 예전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거든. 거기에 유리라는 애가 있었어. 그런데 이름이 지금이랑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육원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30년 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 보육원 말인가요? 할머니, 그 보육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버스로 한 10분 정도 가는 곳이었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언제쯤 없어졌어요? 한 20년 전쯤. 그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갔어.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보육원이 제가 자원봉사했던 곳일까요? 30년 전에 저는 거기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했거든요. 할머니, 그 유리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었어요? 키가 작고 말랐었지. 얼굴은 예뻤어. 그런데 말이 별로 없던 애였어. 말이 별로 없던 애. 저는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 정말 조용하고 말이 없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죠. 그 아이한테 밥을 퍼주면서 제가 뭐라고 했었지요?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때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던 눈빛이 생각났어요. 정말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그 말을 평생 기억하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그 아이 이름이 정확히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 유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자원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참을 찾다가 발견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는데 저와 아이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중에 구석에 서 있는 작고 말랐던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그 아이가 혹시 유리인가요? 제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유리라면 유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유리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에 저는 다시 유리네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하려고요. 정말 그 아이가 3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아이인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유리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네, 기억해요. 유리는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저도 긴장이 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유리 씨, 저 정분자예요. 민재 어머니고요. 이번엔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유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앉아서 이야기해요. 저는 유리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유리는 처음에 사양하더니 제가 계속 권하니까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유리 씨, 혹시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 말을 하자 유리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30년 전에요. 유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맞아. 그때 작고 말없던 아이가 너였구나. 유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한테 밥 주면서 해주신 말, 평생 잊지 않았어요. 무슨 말?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 말씀이요.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아이가 제 말을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요리사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싶어서요. 정말 그래서? 네.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요. 유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했어요. 민재 씨랑 만나게 된 것도 운명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분자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정말 놀랐어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못 받아들이실까 봐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면 민재 씨와 헤어지라고 하실까 봐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보야, 그런 걸 왜 걱정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저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유리를 꼭 안아줬어요. 30년 전에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니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좋은 아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어. 유리는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때서야 민재가 왜 그렇게 유리를 감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유리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아이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재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유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제가 30년 전에 어떻게 만났었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어요. 민재는 듣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죠? 유리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했는지요. 그래, 미안했다.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유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자기를 싫어하실까봐 정말 무서워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며칠 뒤에 유리가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민재와 함께 저녁 시간에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유리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서 와, 유리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리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로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저는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유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요. 앉아 유리야. 유리를 상 앞에 앉혔어요. 민재도 옆에 앉았고요. 저는 유리 앞에 밥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그때 밥을 줬지만 오늘은 내가 우리 식구가 되어주는 밥을 먹을 차례구나. 유리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마울 게 뭐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민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밥을 떴어요.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가족의 시간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유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는지, 민재와는 어떻게 만났는지요.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왜?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해준 일이 이 아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요. 민재랑은 어떻게 만났어? 손님으로 왔다가 자주 오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갔어요. 그러다가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거야? 네. 유리랑 있으면 정말 편해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유리도 수줍게 웃었어요. 정말 예쁜 커플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유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됐어, 유리야. 손님인데.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유리는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둘이 함께 설거지를 하니까 정말 며느리를 둔 것 같았어요. 유리야, 결혼 언제 할 거야? 어머니가 좋으실 때요. 빨리 하자. 엄마가 손자 보고 싶어. 유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웃었어요. 민재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그날 밤 유리와 민재가 돌아간 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유리가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올 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리와 민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가졌던 의심과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괜한 오해를 했었지. 왜 며느리가 어떤데? 정말 착한 애야.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그럼 다행이네. 처음엔 그렇게 걱정하더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고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분자야, 그래도 신중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어머니 마음이야 당연한 거고. 그래도 유리한테 미안해.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제 잘 되면 되는 거지 뭘. 그날 오후에 저는 유리네 식당에 갔어요. 요즘 자주 가거든요. 가면 유리가 항상 반갑게 맞아줘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유리야, 바쁘지? 괜찮아요. 앉으세요. 유리는 저를 특별한 자리에 앉혔어요. 창가 쪽 조용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어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유리야, 너 먹고 싶은 거 해줘.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할게요. 유리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리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요즘 식당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요. 유리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유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유리는 제 옆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유리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네, 어머니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유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유리야. 처음에 너를 의심했던 것. 아니에요. 이해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유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너 같은 애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응, 기억해. 정말 좋은 사람이 됐죠? 그럼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 작고 말없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간판을 봤어요. 유리네 집밥 아래에 작은 글씨로 따뜻한 마음을 요리합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손이 떨렸던 건 그의 속에 내가 잊고 있던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30년 전에 제가 그 아이한테 준 따뜻함이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민재한테 말했어요. 민재야, 유리 정말 좋은 아이야. 이제 아시겠어요? 응. 엄마가 미안했다. 유리도 정말 행복해해요. 어머니가 받아주셔서.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제가 예전에 도움을 줬던 아이라는 것.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유리와 민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그 아이한테 했던 것처럼 계속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